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의 김한수 선생입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복습에 도움을 주고자 찍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도움이 됐거나 앞으로 더 필요하다 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요. 좋아요가 많으면 영상을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진행할 부분 어디냐면요, 교과서는 11쪽을 펼쳐보세요. 교과서 11쪽. 학습지는 몇 쪽이냐면 1쪽입니다. 1쪽. 우리가 처음 나눠줬던 학습지 1쪽과 교과서 11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펼쳤으면 우리 한번 앞에 가보도록 해볼까요? 앞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나요?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오늘은 이 단어가 관련된 거를 보기 앞서서 그 전에 역사의 시작인 선사시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요, 총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여러분들.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읽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배울 내용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지, 또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지, 또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주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방향성,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사회 모습을 유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읽어봤나요? 여러분들 안 읽고 있는 거 다 읽고 있습니다. 속으로라도 읽으세요. 속으로도 선사시대를 읽을 수 있다. 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읍시다. 두 번째, 농경기술의 발달이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린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프로필 만들기 통해 선사시대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사시대 여러 모습들을 볼 거예요. 생활 모습들을 어떤 거? 유물을 통해, 바로 유물.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들을 통해서 파악할 겁니다. 이 도구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선사시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농경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사문화의 전개를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사문화의 진행에 앞서서 선생님이 열린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생계는 무엇일까? 수업 때 해봤어요. 그냥 한번 지금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 현재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생각해봤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떠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냐? 바로 70만 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70만 년 전은 언제냐면 이때가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아갔을까? 어떤 방식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은행이란 직업이 있었을까? 교사란 직업이 있었을까? 공장이란 직업이 있었을까?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들도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 뭐와 뭔가요, 여러분들? 이 사진 뭘로 보이나요? 한쪽은 지금 맘모스를 잡고 있죠. 우리는 이거 뭐라 한다? 사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뭘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여러분들? 무슨 장면인가요? 과일을 먹다고 있죠, 여러분들. 과일. 우리는 이거 뭐라 한다? 채집이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과일을 먹으며 살아갔다는 거. 이 동물을 먹기 위해서 한 게 사냥이고, 이 과일을 얻기 위한 게 바로 채집 활동이라고.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고 나란 것들을,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사냥하고 채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하고 채집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사냥과 채집을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막 동물을 때려 잡았어. 맘모스 이 쉐이크 막 잡았어요. 채집도 손을 막 땄어요. 근데 손이 너무 아파. 손이 다쳐요. 자, 이제 사람은요, 점점 갈수록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뭘 사용하게 된다?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도구.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딱 길 걷다가 걷다 보니까 뭔가 있는 거야. 딱딱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했는데 돌이야. 돌을 때 그냥 막 깨부쉈어. 날카롭게 했어. 날카롭게. 뭉뚱그리면 여러분들 못 잡아요. 날카롭게 만들기 막 깨부쉈어. 우리 그 돌을 뭐라 한다? 뗀석기를 한다. 뗀석기.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를 뗀석기라고요. 뗀석기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런 유물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시대다를 알아야 돼요? 구석기 시대다를 알아야 되고요.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갔다? 사냥과 채집이라는 삶을 살아갔다. 또 뒤에 또 나온다.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요. 자,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냥, 채집 등 동물이나 과일은 무한정 나오나요? 4월달에 따면 5월달에 또 나오고 6월달에 또 나오고 7월에 또 나오나요? 동물도 4월달에 잡으면 5월달에 또 나오고 6월에 또 나오나요? 게임처럼 계속 리스폰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 그 기간 동안 사냥은 다 하고 채집 다 했으면 또 굶어 죽을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새로운 사냥감과 새로운 채집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계속 떠납니다. 우린 그걸 뭐라 한다? 바로 이동 생활. 계속 무빙, 계속 움직여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냥감과 채집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이 막 무거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복잡하면 어떻겠어요? 이동하는데 오래 걸려요. 지금 여기 사냥 다니면 바로 다른 데 옮겨서 새로운 사냥감 찾으러 가야 돼요. 즉 이동하기가 편하도록 거주 생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 바로 동굴과 막집이라고 해요. 동굴과 막집. 특히 막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막집은 이 막은요, 막 짓다가 아니라 이때는 천막할 때 말이에요. 천막할 때 막지. 천막 가지를 세우고요. 그리고 천막을 이렇게 씌웠다는 거. 간단하게 만든 집을 우리는 막집이라 하고, 동굴은 말 그대로 동굴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들어가서 거주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굴에다가 뭔가 그렸어. 우리 배운 거 떠올려 봅시다. 동굴에다 뭘 그렸었어요? 사냥하는 그림들을 그렸다는 글 보이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동굴에다 왜 그렸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냥 성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사냥을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사냥 성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냥 떠날 때 더 많은 사슴들을, 그다음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도록 빈 거를 담기 위해 어디다가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렸다는 거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언제로 가는가? 약 1만 년 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만 년 전은 무슨 시대냐면 바로 이때가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생계가 무엇인가? 생계는요,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 뉴 기술이 나타나게 된다. 그 기술이 뭐냐? 바로 농경과 목축이라는 새로운 생업 기술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그전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손만 이용해 따기만 하면 됐고, 그냥 동물 보이면 때려서 잡으면 됐어요. 특별한 기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와서는 이 땅에서 작물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 기술이 뭐냐? 바로 농경 기술이라고. 농경은 이 땅에서 땅을 갈고 싹을 피워서 그 다음날 추수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도 이 동물들이 이제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새로운 새끼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이 되면서 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여러분들, 농경, 목축을 보면요, 이 땅에서 먹을 게 생긴다 했잖아요. 이 먹을 게 이제는 추수하면 그 다음 게 안 생기나요? 농경은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려 추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갈아서 다시 또 넣으면 돼요. 이제는 여기서 먹을 거를 계속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를 쳐서요. 여기서 동물들 계속 길러내면 됩니다. 길러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먹고 자라면 됩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하게 된 거죠. 정착하게 되면서 도구도 변화해요. 도구는 그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막 부서서 생겼잖아요.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도구도 세련돼집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정착생활이 하게 된다. 이제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먹을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농경, 이 자리에서 땅을 파서 씨앗을 심고 결과물을 추수하고 다시 한번 또 씨앗을 심고 또 추수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되고요. 목축도 이 자리에서 동물을 계속 기르고 잡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집도 어떻게 생기냐? 바로 좀 더 정착하기 편하도록 땅을 팝니다. 이렇게 움집으로 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움집으로 파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이런 움집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구도 이런 꽤 세련돼집니다. 이제는 간석기라고 해가지고 돌을 이제는 깨 부순 게 아니라 갑니다. 갈아서 부드럽게 날카롭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남은 식량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어 버릴까요? 보관을 해야겠죠. 보관을 위한 도구인 바로 토기가 사용됩니다. 그 토기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이게 빗살무늬 토기다.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를 활용해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보관 용도 또는 여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요리하는 용도로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 생기는데 여러분들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장 고민거리가 해결되면 다음 게 생각이 납니다. 시험이 다 앞두고 여러분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요? 시험을 잘 보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 그 고민거리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죠.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 놓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노는 거죠, 여러분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가장 큰 고민거리 뭐였어요? 바로 생계입니다. 생계. 살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는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여기 농경과 목축을 통해 먹을 걸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먹을 게 해결이 되니까 생존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문화로 생각이 옮겨가게 된다. 그 문화의 대표적인 뭐냐? 원시 수공. 이제는 처음에는 옷을 그냥 나뭇잎으로 이렇게 쥐어 부이면 가였던 형태에서 이제는 옷을 예쁘게 짜가지고 입기 시작합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제 가락바퀴죠. 가락바퀴와 그리고 옷을 자르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늘이죠. 바늘. 가락바퀴와 바늘 등을 활용해서 옷을 짜입으며 문화생활을 영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림만 그리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종교로 발전하게 된 거죠. 바로 원시 종교가 등장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3개가 있었습니다. 3개 한번 말해볼까요? 왜 대답이 안 들리죠? 먼저 토테미즘, 그리고요 애니미즘, 그리고 무당, 샤머니즘이라는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농경과 목축이라는 걸 통해서 먹을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화, 사상 등이 발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량 생산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증가하게 되고요?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게 왜 먼저 나올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농사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다. 기술과 도구입니다. 특히 기술은요, 바로 논농사라는 기술.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뭐가 시작됐다 했죠? 농경이 시작됐어요. 농경.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농경은 뭐고? 논농사라는 새로운 기술은 뭐냐라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농경은요, 반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반농사. 반면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인데요. 청동기 시대는 반농사가 아니라
논농사를 봐요. 논농사. 자, 그럼 밭과 논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과 논의 차이. 밭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흙바닥에, 흙바닥,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흙바닥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콩이나 보리를 기르는 게 밭농사고요. 논농사는요, 흙바닥에다 물을 대는, 물을 대가지고 여기서 쌀을 키는, 쌀. 콩이나 보리가 아니라 쌀을 키는 게 논농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논농사에서 물을 대는 게, 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대가지고 이 작물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어려운 기술을 해냈다는 건 언제? 청동기 시대 때. 바로 논농사를 만들기 위한 물을 안정적으로 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작물이 자라면 이걸 더 빨리 벨 수 있도록 이 도구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그 도구를 뭐라는가? 바로 청동기 도구라고 해요. 그 청동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여기 보이는 비파형 동굴. 이게 비파형 동굴.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도구가 발전하게 되고, 토기도 여러분들 좀 더 세련되셨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넣었던 것에서 무늬를 빼는 민무늬 토기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식량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도구 있다면 반달 돌칼도 사용합니다. 반달 돌칼도 청동기 시대에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유의할 점, 여러분들, 돌칼이라고 해서 구석기나 신석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반달 돌칼은 쌀을 베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논농사가 시행된 청동기 시대의 도구가 반달 돌칼이에요. 좀 다르다라는 거, 시기가. 그죠? 유의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유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량 생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내가 가질 쌀 양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봤을까라는 거예요. 식량 생산이 늘어난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봤을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AR, VR 기술들,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기술들을 발전이 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부유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식량 생산 증가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많이 한 층과 많이 못한 층으로 빈부가 나뉘게 되고요. 빈부는 이제는 계급으로 나타나게 된다. 계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계급은요 이제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적게 가진 자들이 이제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저 많이 가진 자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이제는 빈번해지게 됩니다. 모두 다 생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적게 갖고 있을 때 자기는 이제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적을 빼앗아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점차 빈번해진다는 거예요. 이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탁자식 고인도. 탁자식 고인도를 통해서 이 당시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돌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2명 가능할까요? 3명 가능할까요? 아니란 거죠.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식량이라는 많은 걸 가진 계급이라는 거죠. 계급. 지배계층, 식량을 많이 가진 지배계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고, 많은 사람 동원했기 때문에 이 돌을 올려가지고 고인돌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청동기 시대 기반의 국가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고조선 시대. 고조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술이, 도구가 더 발전, 도구는 바로 철기라지, 철기가 도입되면서 전쟁은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장기화되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이런 장기화되고 형태화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사람들,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자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처음에는 구석기 시대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시작했던 게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족장을 뽑아 부족을 이루고요. 부족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주변 부족 국가들과 연합을 하게 되고 연맹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등장이 된 거고 그 국가의 첫 시작은 고조선이고 나중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들 간의 전쟁 과정 속에서 지배자의 힘은 점차 강해지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시대는 바로 여기. 그래서 선사 시대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학습지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있네요. 철기 시대는요. 철기 시대에서는요. 이 비판공범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이에요. 다이어트의 성공하기입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기. 그걸 뭐라 하네요. 우리는 세형 동검이라고.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유물이고 자세한 사진은 학습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위에 보면 위에가 뭐죠, 여러분들? 위에가 비판동검이죠. 비판동검에 비하면 아래는 어때요? 얇죠. 세형 간을 세자예요. 간은 형태를 가진 동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형 동검은 어느 시대다? 철기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동기 아닙니다. 세형 동검은. 자, 이런 비슷한 것처럼 반달돌칼은 어느 시대다?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아닙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학습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시대의 생활 모습,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한번 여러분 각자 확인해보고 각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봤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의 생각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먼저 군사훈련 하고 있네요. 이 군사훈련을 왜 하고 있을까? 왜 하고 있을까? 바로 주변 국가에 전쟁이 있으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거겠죠. 군사를 하는 거겠죠.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이제는 눈에 띄게 발달했을 때는 언제였다? 청동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청동기 시대라는 걸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걸도 보면 여기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네. 연기가 피어오르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자, 연기를 피워가면서 만드는 건 뭘까? 못해도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도구 청동기나 철기 같은 걸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축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일단 최소 무슨 시대다? 최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확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게 군사훈련이라는 사진, 도구를 만들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그 신석기 이후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와 요겁니다. 요걸 우리는 나무로 만든 성벽이다 해서 목책과 그리고 둥글게 호수를 팠다 해서 환호라고 하고요. 구릉은요, 이 산간지대 아래다가 만든 게 구릉이에요. 산간지대 아래다 만든 게 구릉이에요. 환호, 목책, 구릉에다가 마을을 만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때가 정리하면 청동기 시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여러분들 식량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계급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자, 나아가 이 식량이 늘어난 것만큼 이 식량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 못 가진 자들이 빼앗고자 했다는 거. 빼앗고자 하면서 뭐가 발생했다?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전쟁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구도 만들고 있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책을 만들어서 성벽, 보호를 하고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을 파가지고 함부로 넘어올 수 없게 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 이거는 청동기 시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아까 학습 목표에 따르면 사진을 통해서 유물 사진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대고 청동기 시대인지 구석기 시대인지 신석기 시대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알아요. 그러면 빗살문 예를 든다면 빗살무늬 통일을 통해서 무슨 시대다? 신석기 시대구나. 그럼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도 하고 그다음에 정착생활을 했다라는 것 등등 이 유물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